리빙스턴 씨의 달빛 서점, 모니카 구티에레스 아르테로. 곧이어 다시 서점 문이 열리고 드레스덴 부인이 들어왔다. 당장 급하게 확인할 게 있어요. 그녀가 헝클어진 보랏빛 머리에 잔뜩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프로도가 죽는 건 아니죠? 그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실망스러울 거예요. 순간 아그네스의 머릿속에 드레스덴 부인을 실망시키는 일보다 더 심각한 문학적 재앙 대여섯 가지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차분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부인은 반지 원정대 페이퍼백을 그녀의 얼굴 앞에 대고 마구 흔들었다. 프로도가 폭풍산에서 모르굴의 칼에 찔렸어요. 나주굴의 군주 앙마르의 마술사 왕의 한 짓 같아요. 놀랍네요, 드레스덴 부인. 나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그런 상처를 입으면 독이 퍼져서 목숨을 잃죠. 톨킨이 프로도를 죽일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줄거리만 가지고 작가의 성격이 잔인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부인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비밀 이야기하듯 속삭였다. 하지만 톨킨에게는 오크가 있답니다. 오크 말이에요. 조금 더 읽어보시면 프로도에 관한 의문이 풀리지 않을까요? 월요일에 오셔서 2권을 받아가세요. 리빙스턴 씨가 2개의 탑을 준비해 두실 거예요. 그렇지만 1권이 끝나려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녀가 한탄했다. 1권에서 프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안 나오면 어쩌죠? 아그네스는 청소년기의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읽었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부상당한 프로도의 이야기는 지금 읽고 계시는 1권의 결말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2권이 도착했는지 참고를 확인해보고 올 테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아그네스가 돌아왔을 때 드레스덴 부인은 발작을 일으키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부인에게 책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월요일에는 반드시 받아볼 수 있을 거라 말해주었다. 부인은 미심쩍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젊은 서점 직원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도리 없이 집으로 돌아가 책을 마저 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땀에 젖은 이마를 손으로 훔치자 마법에 걸린 듯한 독서 열정이 잠잠해졌다. 여기에 왜 왔는지 모르겠네요. 부인이 작별 인사로 손을 휘저으며 중얼거렸다. 부인이 서점을 떠나고 등 뒤로 문이 닫혔다. 느닷없이 찾아온 드레스덴 부인 때문에 아그네스의 입가에 아직 미소가 가시지 않았을 무렵 2층으로 올라갔던 부부가 낙심한 얼굴로 계산대 앞에 섰다. 책을 찾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괜찮아. 아그네스는 생각했다. 녹색 표지에 금색 글자가 박혀있는 책이에요. 아그네스는 더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지기를 기다렸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녀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가 대화를 이을 차례이고 마술을 부리듯 모자에서 책을 꺼내리라는 듯. 그녀는 자기에게 마술 모자가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불안해하며 목청을 가다듬었다. 드레스덴 부인과 모르굴의 칼에 칼까지 상대했으니 이번에는 좀 평범한 손님이길 바랐다. 책 제목이나 작가 이름을 알려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녹색 표지에 금색 글자가 박힌 책이에요. 부인이 같은 말을 반복했다. 리빙스턴 씨는 책을 색상별로 정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지만 카탈로그를 살펴보며 출판사별 고유의 디자인을 눈에 익혀두라고 충고한 바 있었다. 아그네스는 계산대 위에 카탈로그를 올려놓고 페이지를 넘기며 녹색 표지로 된 책을 찾았다. 페르세포네 북스 출판사와 페이버 앤 페이버 출판사 카탈로그에 손님의 무사한 유치하는 책이 몇 권 나왔다. 이 책들은 아니에요.
카탈로그를 보여주자 남자가 탄식했다. 죄송합니다. 정보가 너무 없어서. 아그네스가 대답했다. 혹시 어떤 장르인지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시나요? 장르라니요? 판타지, 유머, 로맨스, 추리, 비극 같은 거요. 부부는 한편으로 실망하고 한편으로는 임시로 서점을 맡은 직원의 무능함에 성을 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에드워드가 있을 때 다시 들르죠. 남자가 말했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도 없이 외국인을 서점에 고용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아그네스는 의기소침해진 채 카탈로그를 챙겼다. 루나 잘못이 아니야. 그녀가 2층으로 올라오자 올리버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거든. 하지만 누나는 피터팬도 잘 알고 프로도가 일본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도 알잖아. 쉿, 그건 스포일러야. 호비처럼 작은 스포일러지. 올리버가 자기 딴에는 재치 있는 농담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웃음을 터뜨렸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는 고고학자라고. 누나가 슬픈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슬프진 않아. 내가 스스로를 우주비행사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지구를 떠난 적이 없다면 우울한 기분이 들 거야. 평생 자기 동네 밖으로 나가보지도 못한 우주비행사가 어디 있겠어. 올리버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실패한 우주비행사겠지. 아그네스가 퉁명스럽게 중얼거렸다. 누나 말하는 게 꼭 우리 아동심리학 상담 선생님 같아. 그 선생님도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이라 느낄 거야. 나는 고고학자 또는 나는 우주비행사라는 말로 스스로를 한정짓지 않으면 돼. 누나에겐 여러 모습이 있잖아. 우선 인간이고 또 리빙스턴 씨의 직원이고 미인이고. 고맙다. 피터팬을 멋지게 낭독할 줄 알고 또 친절하고 똑똑하고 이게 다 누나 재능인걸.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